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교문까지 혼자 보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퍼부었다고요? 네, 이달 초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교문까지 혼자 내보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씨는 교사를 비하하며 수첩과 펜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자신도 공무원이라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는지 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담임교사 B씨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당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했는데요. 화성시는 A씨의 공무원 신분을 감안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구속된 기간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의 금품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생 때부터 개인 과외를 했고 2023년 고교 입학 이후에도 학업을 관리하면서 시험 정보 제공과 성적 관리 명목의 금품 거래 내역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7차례 학교에 몰래 들어와 시험지를 빼내려 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나 퇴직 상태였지만 해당 학교에서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하는 과정에 CCTV 저장 기간 축소와 일부 영상 삭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퇴학이 결정된 학생의 시험 부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교 전체 내신 성적 재산출을 통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적 지상주의 사회 빗나간 학부모와 교사의 공모 수준을 넘어 허술한 학교 보안 체계와 구조적 묵인까지 총체적 부실이 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TV 정서욱입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담임 선생님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당부하는 말을 써둔 것입니다. 해당 글에는 하지마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돌려 말해달라,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사무관 A씨는 지난해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교육청은 교사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거나 자신의 민원으로 자녀의 담임이 교체된 적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A씨가 B 교사에게 보낸 편지글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A씨가 교육부 현직 5급 사무관인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요구에 교육부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항의 민원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도 몇 분 있다가 또 전화 와서 밥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먹지도 못하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교사도 학교가 매일 지옥 같고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3년차 중학교 교사인 김지은 선생님은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식사나 뭐 수면 이런 건 어떠세요? 근데 그나마 요즘은 약을 먹으니까 쭉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딱 자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멍 상태로 이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첫 담임을 맡아 누구보다 열정을 쏟았습니다. 첫 담임이었고 또 제가 이 경력이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의도 솔직히 있었고. 그런데 학년 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신고를 당했대요, 선생님이. 제가요? 학대요? 아동 학대를 신고한 학생은 다름 아닌 반장인 K군이었습니다. K군은 1학기 반장 선거에선 여학생에게 밀려 부반장이 됐습니다. 그리곤 반장을 괴롭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남자애들이 이렇게 여자애들을 이렇게 쳐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틀리잖아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기습적으로 맞으면 애들이 이렇게 휘청하죠. 이 아이는 심장이 약한 친구니까 조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네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반장 친구랑 같이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훈계에도 K군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장과 선생님을 비하하는 글을 채팅방에 공유했고 보다 못한 반 아이들은 이를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K군의 주도로 학급 분위기가 점차 나빠지는 건 다른 선생님들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K군은 반장이 됐는데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아예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는 수업 시간표 변동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장이 와서 확인을 하고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K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반 여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신고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상담받고 이러는데도 좀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딸은 1학년 때부터 K군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 K군을 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때리면서 이렇게 아이들 왜 이렇게 하잖아요. 야! 하고 근데 그날은 그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았었는지 그냥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목 조르고 막 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거친 폭행이 10분가량 지속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다친 부위 사진이 공개되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사진엔 몸 곳곳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사과만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군은 오히려 비아냥대는 글을 SNS 등에 올렸습니다. 나도 잘못했고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냥 우리 저기 하자 그랬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SNS에다가 그 아이가 저희 욕을 많이 하고 다니고 딴 학교 아이예요. 딴 학교 아이가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미가 네.
K군의 아버지는 당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나 다 알아서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나 이렇게 해서 때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계속. 학교에 민원 전화를 넣을 때도 다른 부모님들 같으면 뭐 이렇게 전화 만약에 온다면 뭐 저 3학년에 누군데요 또는 3학년 몇 반에 누군데요 아니면 잘 안 밝히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 아이한테 또 다른 피해가 올까. 근데 이 부모님은 학교에 전화를 하시면 나 학우님 위원장인데요 가 스타트예요. 그런데 딸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군이 마폭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 했는데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희롱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딸의 당시 담임 선생님까지 탄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K군에 대해서 교내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K군은 다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K군과 무리들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를 찾았던 K군 아버지는 선생님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보고 쫓아왔었나 봐요. 제 창문을 미친 듯이 치더라고요. 팡팡 치더니 선생님이 우리 애가 8개월 동안 괴롭혔다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저 솔직히 8개월을 한 것도 몰랐어요.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솔직히 공포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K군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꼭 처벌받아야 된다고. 꼭 선생님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전달받고 나니까 좀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K군이 반드시 처벌을 원했던 선생님은 어떤 아동학대를 했다는 걸까? 신고서의 첫 번째 이유는 학기 초에 똥파리, 똥꼬라고 불렀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학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막 아기를 가지고 막 야, 이 똥파리 이게 아니라 똥파리들 요거 하자. 선생님 봐야지 우리 똥파리들 이런 뉘앙스였지. 당시 그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 한 학부모 역시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정겨운 표현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고 네. 장난기도 있지만 너무 귀엽고 이래서 아이들과 올해도 되게 잘 지내볼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아이들과 굉장히 즐겁게 올해 너무 잘 지내주시겠다는 생각을 먼저 받았거든요. 게다가 K군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이후엔 그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5월에 이제 저희가 학기 처음 상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셔서 어쨌든 상대가 싫다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K군을 차별해 일주일 내내 청소를 시켰다는 것도 학대로 꼽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반 친구들은 그런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생님이 반장 선거에 개입해 K군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개입을 했으면 개입된 아이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피부가 까만 K군의 외모를 폄훼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도 넣었는데 역시 반 학생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친구와 자신 중에 누가 더 까만지 K군이 선생님에게 물어본 상황이란 겁니다. 아동학대 건을 조사 중인 경찰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주장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정말 괴로웠거든요. 100에 90은 다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선생님 하는 말은 다. 그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뭐 인터뷰도 응하시고 뭐 방송에도 내보내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매사 이렇게 힘든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선생님은 K군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제자와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서희초 교사가 숨진 뒤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경우 이 대책이 지켜졌을까? 학교 측의 대응을 물어보려 했지만 교감은 사안 자체를 잘 모른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별로 응하고 싶지 않은데요. 학교 내에서 처리한 적도 없고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때 중재 조정의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장교감생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빠져 계시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홀로 걸어 나오는 이 남성, 11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박민 선생님입니다. 질문하는 거에 답하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 달여 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죠. 혹시 맡아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안 맡으면 누가 맡을지를 뻔히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나 또는 저경력자나 3학년 B군은 개학 첫날부터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걱정을 하니 지각하게 되면 연락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 선생님에게 B군의 어머니는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당분간만 좀 지켜봐 주시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 이해 다 되는데요. 제가 가 지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 학생들도 그럼 지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 봐 전 그게 걱정돼서요. B군의 지각은 계속됐고 늦게 와서도 교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두었다가 가 밖을 나간다거나 또는 복도에서 다른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언제까지 집에 가고 싶다면 집에 보낼 건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데요, 어머니. 교실에 안 들어가고 지금 나가겠다고 강제로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전 강제로 들여보내지 않는다. 왜냐면 저희가 애를 잡는 순간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든요. 그리고 B군의 어머니와 본격적으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정색하고 째려보고 다른 애들이랑 차별하고 했냐. 이게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변으로 저는 그러지 않았다. 혼내지 않았다. 그때부터 거의 진짜 250통이 온 게 3월 21일까지만이 250통이에요. 정작 꼭 필요한 문자에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가 집에 잘 도착했으면 연락을 달라.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해요. 저한테 그다음부터 연락 오는 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연락하냐. 자기 너무 심각하다, 괴롭다, 문자만 봐도 소름 끼친다. 나는 이 학생 담임이고
이 학생의 출석 안전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비군의 어머니는 왜 그랬던 걸까? 어머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SBS의 이대욱 기자라고 합니다.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치우세요. 아이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 배려를 부탁했을 뿐이고 선생님 등의 반응에 겁에 질려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등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비군 어머니의 교권 침해에 대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강제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교권 침해 인정돼도 미행하면 끝이에요.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학부모 교권 침해 사안 800여 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권 침해 신고를 당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역신고하는 게 공식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교권 침해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아동학대 신고를 해요. 저희는 기분상해죄라고 하거든요. 아동학대죄가 아니라 학부모 기분상해죄라고 학부모가 기분 상하면 그냥 아동학대 신고하는 거예요.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400여 건 중 95%는 기소나 입건조차 안 된 무고성 신고였습니다. 박민 선생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 달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그 연락 오는 그 진동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만 들어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복용하는 약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병가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물었습니다. 기다려준 학생이랑 학부모님들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를 만났습니다. 17년차 교사 송욱진 선생님은 올해 3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로 자원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 방송을 통해 큰 논란이 된 곳입니다. 당시 5학년 학부모 2명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담임교사가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작년에 담임이 6번이나 바뀌었긴 학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아무도 학급 담임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학기 첫날부터 그 학부모들은 송 교사에게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9시 20분이 됐는데 9시 20분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학급에 들어오면서 간단히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휙하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리고 다음 날엔 수업을 감시하겠다며 무작정 교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역시나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의자를 내놔라. 의자 주세요. 수업 중에요? 네, 수업 중에. 수업 중에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어렵다. 그리고 개학 후 불과 3일 만에 두 학부모는 송 교사를 5가지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5개 혐의 중에 제일 납득할 수 없는 혐의였어요. 과학의 날 행사 때는 좀 과학 키트 이런 거에서 좀 챙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잘 전달해 주는데 그 스마트워치로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또 했거든요.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내주시면 같이 수업 듣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생각을 해서 부모한테 고중지를 하세요. 그래 아이를 설득하니까요. 제가
제가 문자는 볼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공지를 하고요. 아시겠죠? 제가 제 아들의 수업을 수준을 담임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못한다면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 책임과 역할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방식으로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당연히 좀 이런 다만. 결국 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신고했는데 학부모는 SNS에 모욕성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두 학부모는 교권 침해 사실이 인정돼 심리치료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30시간, 50시간을 단 1시간도 이수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 벌금이 전혀 매어지지 않고요. 이런 교권 침해를 버젓이 반복해서 행하는 두 학부모들을 제재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교권보호의 현실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거든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학대라는 걸까?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들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아이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중재를 해줬는데 학부모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고발을 했었을 때, 신고를 했었을 때 그 교사는 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무혐의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분명 심각한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훈육을 했던 부분도 그게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면 그럼 말 그대로 입 다물고 선생님은 그냥 수업만 하고 업무만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열의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